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 편지를 써봅니다. 첫 예술계 고등학교였고 그래서 설레고 부러웠습니다. 문화예술체험이라는 수업을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가르칠지, 또 3시간 동안 각 학년별로 모든 학생들을 수업해야 한다고 해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비록 어른들의 사정으로 고생하고 코로나의 이유로 한 학기밖에 함께하지 못한 쌤이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며 이런 말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써봅니다. 어쩌면 이게 쌤이 쌤으로서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도 있기에 지금 시대의 지금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꺼내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자신의 중심이 될 정체성과 현실적인 돈 얘기를 조금 해줄까 합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현재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의 행동들의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그것을 찾고 이루는 과정들이 명확해질 것이다 라는 점과, 돈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술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렇게 2가지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그만 동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양심의 뚱아, 아첨을 하라고. 기분 좋게 해줘. 누구세요? 사랑해요. 아무리 요리사가 좋은 요리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도, 심지어 손님 앞에서 그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직접 입을 벌려 떠먹여줘도 정작 손님이 그 음식을 맛보지 않는다면 그 요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물론 그 요리가 손님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요리였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친구들이 이 요리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맛은 없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음식인지, 알고 보니 나한테 필요 없던 음식이었던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수정하고 성장하면 더욱 견고히 자신의 중심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친구들의 현재의 꿈은 명확한가요? 수업 때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의 꿈이 명사라면 반드시 동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의 꿈이 배우라고 칩시다. 근 10여 년간 배우를 위해 달려왔어요. 무대에도 올라가 봤고 카메라 앞에도 서봤습니다. 공연으로 돈도 벌어봤고 촬영으로 돈도 벌어봤습니다. 쌤은 이렇게 어느새 배우가 되었습니다. 꿈이 배우라면 사실 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고 나니 다음이 없었습니다. 문득 배우가 되고 나니 허무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배우가 이런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떤 배우가 될지, 어떤 배우가 돼서 어떤 것을 할지 정해놓지 않았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배우가 될지, 유명한 배우가 될지, 뭐가 됐든 어떤 배우가 돼서 무엇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쌤의 꿈은 늘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쌤에게 직업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어 그것을 수단과 과정으로 골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이란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쌤은 선생님으로서도 배우로서도 앞으로 또 새롭게 가질 직업들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꿈이 동사가 되면 보다 내가 여기서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걸 더 배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일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친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쌤은 친구들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무대에는 오르지 않고 카메라 앞에 있지도 않는데 드라마, 영화, 웹드라마 등에도 출연하고 있지 않는데 쌤은 과연 현재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고도 내 스스로가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배우라고 한다면 내가 배우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려져야 그게 배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뭣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쌤은. 쌤 이름 석자와 함께 쌤을 배우로 알고 또 그렇게 배우라고 불러주는 곳은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 하는 이 말이 쌤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겁니다. 객관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니까요. 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쌤은 과연 배우일까요? 쌤이 주짓수를 처음 배우러 등록하러 간 날, 막 대학을 졸업하고 평소에 배워보고 싶었던 주짓수 도장이 집 근처에 있길래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관서를 작성하는데 직업란이 있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니 이젠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쌤은 뭘 적을지 고민을 하다가 공란으로 냈습니다. 그러자 주짓수 마스터님이 묻습니다. 여기는 왜 공란이냐고, 직업은 없냐고. 그래서 쌤은 백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스터님이 다시 묻습니다. 꿈은 없냐? 하고 싶은 게 없냐? 그래서 쌤은 배우가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스터님은 당장 배우라고 적으라며 쌤을 다그쳤습니다. 초면인데 오늘 처음 상담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터님이 이어 말하기를 마스터님이 브라질에서 수련을 할 때 친한 브라질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브라질에서 청소를 하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주짓수를 수련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브라질 친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친구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주짓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마스터님은 그 친구를 놀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주짓대로냐?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부지. 그러자 그 친구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짓대로다. 내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내 직업은, 내 정체성은 언제나 주짓대로였다고.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마스터님은 다시 쌤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배우라고 적으시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술과 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돈은 예술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들이 예술을 집안이 넉넉한 상황에서 취미로 할 수 있다면 쌤은 진심으로 더할 나위 없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도 그 안에서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돈이 없다, 혹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돈이라는 녀석을 따로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돈에 대해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나아갈 길이 보일 겁니다. 샘은 이제야 돈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그동안 열정을 핑계 삼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현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부를 축적한 뒤 여유있게 예술 활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며 돌이켜보니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 이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절박함, 헝그리 정신에서 진정한 예술이 나오는 거라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1%와 0%는 분명 다릅니다. 0.1, 0.01. 이것도 0%와 다르죠. 그래서 복권은 사도 맞을지 모르지만 사지 않으면 절대 맞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0%와 0.01%가 정말 다른지, 0.01%의 모든 것을 걸 자신이 있는지, 그래도 세상은 나한테만은 다를 거라며 패기롭게 내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샘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의 길을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샘이 과연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꾸준히 했더니 나중엔 성공하더라. 그러니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자격이 될지. 그리고 샘이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너가 있고, 그래야 대중이 있고, 예술도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샘은 뭐가 옳고 그르다고 감히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으며, 선택은 언제나 친구들 자신의 몫이라고 맡기고 싶습니다. 따라서 꿈을 이어가든 포기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그 모든 행동에 대해 존중하고 응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돈 때문에 포기하는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실력자들을 샘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 길만을 고집하여 빛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세대는 더욱 그럴 것 같고요.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다면 대신 보다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겠죠. 시대는 변했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 안에서 빛을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에 버티기 위해선 예술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돈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간 날 때 틈틈이 돈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돈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돈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방면으로 책을 많이 읽으세요. 당장의 성적보다는 많은 책을 읽는 게 미래를 위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 보다 익숙한 지금 세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에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화책이라도 좋으니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다음 연도에도 이 학교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렇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함이 많은 쌤의 말이 친구들의 삶에 앞으로 득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장벽을 만들어 독이 되어버릴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이 말들을 전합니다. 쌤도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외에 걱정거리나 고민거리, 힘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아마 지금 시기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은 고민과 상담, 멘토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고민이 만약 쌤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 카톡이든 인스타든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도 부디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길 꿈꾸며 편지는 이만 줄입니다. 2020년 한 학기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이 편지를 쓴